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상교육에서 대학 입시와 평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치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8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1년 유예가 되면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제 큰 변화를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지금 현재 중3부터 시작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좀 많은 좀 걱정과 고민을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의 해결을 좀 돕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서를 좀 나누어서요. 첫 번째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입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이제 2022 대입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제가 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바뀌어지는 입시에서 저희 초등학생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입 제도는요, 크게 보시면 대입 제도의 이제 간소화, 아주 단순하게 대입 제도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크게 이제 모집 시기가 이제 두 개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는 좀 규모가 크고요. 정시는 그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다고, 한 절반 정도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형 유형 간소화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대학 입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표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크게 수시 정시로 나누어서 전형 유형을 살펴보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있고 논술 위주의 전형이 있고 또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고 실기 위주의 전형.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 보면은 뭐 많지 않은 단순화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전형 유형 안에서의 전형 요소, 반영되는 전형 요소와 그 반영되는 전형 요소를 우리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상황으로 접근을 하면 매우 좀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아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학생부 위주,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는 학생부 교과를 볼 수 있는데 교과는 내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들도 이제 학교 생활 하시면서 뭐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내신이라고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단순히 이제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받은 성적 그 자체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는 성적만 보는 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뭐 일부 면접이나 또는 비교과의 내용들도 포함하는 대학들도 있긴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신과 비교과의 내용을 포함하고 또는 이제 지금 현재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선생님이 써주시는 이제 추천서까지 포함해서 1단계 서류를 통해서 뭐 3배수나 5배수를 선발하고 그 배수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면접을 보고 그 면접 점수를 더해서 선발을 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이외에 다른 전형 요소들 준비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고요. 논술 전형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은 논술 위주로 해서 뽑고 근데 다만 논술 100%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논술과 함께 학생부도 병행해서 합산해서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 위주의 전형은 있는데요. 아마 일반 학생들한테는 이 실기 위주의 전형이 실제로는 적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여기서는 제외를 하고요. 일반 학생들만 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정시로 넘어가야 되면 이제 수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기 위주의 전형을 빼면은 오로지 수능 성적만으로 정시 모집에서는 선발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모집 시기는 수시와 정시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요. 수시 모집은 뭐 고3이 되는 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형 기간이 있고 정시 모집은 수시가 끝나고 난 뒤에 이어서 물론 수능 시험은 11월 달에 치러집니다만 12월에서부터 2월까지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형 유형으로 보면은 수시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정시는 수능 하나만으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지원 횟수가 있는데요. 이거 뭐 입시에서 상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시 모집은 최대 6번 지원할 수 있고 정시 모집은 3번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수시 모집에서 6번은 전형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한 개 대학에서 우리 대학은 6번을 복수 지원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전형 유형이 다르면 6번을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입시 군별로 각 한 번씩 해서 최대 3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서는 발표된 가장 최근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가장 발표된 가까운 전형이 이제 현재 고2 대상입니다. 2020 학년도인데 보면 모집 인원 규모가 이제 77.3%가 수시고요. 정시 모집이 22.7%입니다. 그래서 77대 23 정도의 비율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정원은 35만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입의 정원들도 줄이자는 폭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걸 저희가 그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정리하면 2020이 현재 발표된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최근의 입시인데 77대 23 수시 정시 비중이 77대 23입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체 35만 규모로 보면 77대 23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요 15개 대학, 주요 11개 대학, 서연고, 스카이 이렇게 줄여서 보면 모집 비중이 수시와 정시가 조금씩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카이를 놓고 보면 전국의 규모하고 비슷하지만 주요 대학의 15개나 11개 정도로 주요 대학 상위권이라고 칭하면 이 대학 기준으로 보면 수시 모집에 비해서 정시 모집 비중이 아까 정시는 제가 수능 하나로만 선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 비중이 수시에 비해서 정시가 조금 더 많아지는데 그 규모가 주요 대학이더라. 주요 1개에서 15개 대학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전국에 비해서 주요 대학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수시 모집 비중에 비해서 정시 모집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 있더라. 현재 고2도 그렇더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주요 15개 대학하고 전국 대학의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정시 전체 모집에서 전국 대학에서 정시 모집의 비중이 24%이고 반대로 학생부 교과가 42%.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양분해 보면 정시에 비해서 수시가 상당히 많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많은 비중으로 선발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25%의 비중으로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걸 주요 15개 대학 정도로 줄여서 정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압축해 보면 정시 모집은 28%로 더 선발 비중이 높아지고요.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는 보시는 것처럼 한 7% 정도대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45%로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입시 주요 대학의 입시 선발의 비중을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이 첫 번째죠. 그다음 두 번째가 수능이고요.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도 아닙니다. 논술 전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수시와 정시의 전형 유형별로 선발 비중보다는 주요 15개 대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든 학업 역량이 좀 성장을 하고 그 성장된 학업 역량 기반 위에서 대입을 생각을 한다면 주요 15개 정도로 수준을 놓고 본다면은 선발 비중이 전국 대학하고는 다르더라.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수시 전형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논술까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현재는 적성 전형도 있습니다. 4개 정도가 수시에서 주로 선발하는 전형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교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로 주로 뽑는, 내신으로 주로 뽑는 전형인데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능을 일정 정도 최장의 기준을 넘어야만이 내신으로 세운 줄에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대학입니다. 서울대 이제 지역 균형도 마찬가지고 연세대학의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마찬가지고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고교 추천이나 학교 추천이나 또는 일반 전형 중심으로 놓고 보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격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학생부의 내신 이외에 서류와 비교과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에 비해서는 학생부 전형에 비해서는 내신의 반영 비중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앞서 보시다시피 이제 45% 주요 대학 기준 15개로 놓고 보면 한 45%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현재는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술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지만 논술과 학생부를 병행해서 선발을 하고요. 논술 전형은 이제 지금 현재로도 선발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조금 줄이자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성 전형은요, 미니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4개 영역에 수능이 있는데 이 수능을 탐구는 빼고요.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중에서 뭐 국어 수학으로 조합을 하기도 하고 수학 영어로도 조합을 하기도 하고 국수형을 다 보기도 하는데 미니 수능 형태로 배점은 조금 높이고 문항수는 줄여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형의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학년도부터는 이 적성 전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수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모집 내에서도 학생부로 선발하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86.5%인 거죠. 그래서 수시의 교과가 15만 명 정도 되고 종합이 8만 5천 명 정도 되고 논술은 12,000명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학생부를 위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수시 모집 안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좀 낮춰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성은 지금 2022학년도입니다. 2020학년도 현재 고2 기준으로서 4,800명 정도 선발을 할 예정인데 2022학년도에는 없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현재에서도 보면 이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물론 이제 다른 수능 최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시 모집의 다른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보시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제 2개 영역 합의 4, 뭐 또 3개 영역의 합의 5, 뭐 이렇게 반영하는 수능의 영역 중에서 영역 중에서 몇 개 합의 얼마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논술 전형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은 낮진 않습니다. 아직 이제 수능 감은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시 모집에서도 주요 대학에서는 좀 크게 작용을 하고 특히 이제 논술에서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든지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사를 별도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한국사는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수능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한국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한국사 뭐 능력 금정 시험도 치르고 몇 급 이상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한국사는 수능만 놓고 보면은 문항 자체가 좀 쉽게 출제가 되고 대부분이 50점 만점 중에서 뭐 25점이면 이제 4등급이고 뭐 30점이면 또 3등급이고 이런 그 기준들을 다 채울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수능 최저 기준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중에서 별도로 이제 뭐 성균관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단독으로 이제 따로 빼내서 2등급 이상을 채워야 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절대평가 기준입니다.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는 일정 수준을 넘어야 되니까 이제 저학년이긴 합니다만 영어를 별도로 이제 수능 기준으로 뭐 준비보다는 전체적인 영어 실력들을 좀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시로 한번 가볼까요? 수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시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성적으로 대부분 선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입시군이고요. 그 군에서 선발을 아까 한 번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군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수능 100%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강대의 경우에는 비교가 10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실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출결하고 봉사인데 일반 뭐 고등학교를 우리가 다니면은 대부분 출결 만점, 뭐 봉사 시간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비교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 대부분 만점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다 수능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은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개 영역들을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대학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바뀌어져 가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져 있는 수능에서는 중요한 게 수학입니다. 인문이나 자연이나 할 것 없이 보시면은 수학이 40% 또는 뭐 30% 후반대로 수학의 반영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만 놓고 보면 수학에 더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능 준비에 대해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도 사실은 반영이 되긴 합니다만 이게 절대평가잖아요. 그리고 가감점 정도로 적용하고 실제 반영 비율도 하긴 하지만 비율이 높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수능 반영 비중이 높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수학하고 국어가 이제 반영 비중이 더 높다고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대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만이 2022학년도 이후에 바뀐 대입을 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